아마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가 대표하는 국제 상품은 뭘 들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반도체 또는 배, 조선이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1, 2, 3위를 다투는 것 중에는 반도체, 조선, 배 또는 요새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약진하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 뭐였겠어요? 인삼이었어요. 인삼. 인삼은 오늘날의 반도체라든지 조선보다도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말이에요. 바짝 말린 홍삼 같은 거는 한 포만 가지고 가면 그걸 가지고 북경에 가서 연행사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팔포무역이라고 해서 8꾸러미의 인삼을 가지고 가는 게 허락이 됐어요. 그거 가면은 중국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그걸 팔고 그 대신에 거기에서 비단을 산다. 생사, 명주실을 산다. 그걸 사주고 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본 상인들한테 팔면 일본 상인들은 한국 조선산의 인삼과 중국산의 생사, 비단실이죠. 또는 비단 이런 것을 사면서 은으로 결제를 했어요. 당시 일본은 세계 최대의 은 생산 국가였어요. 여러분들 은 하면은 멕시코 은 이렇게 되잖아요. 당시 멕시코는 오늘날도 세계에서 은 생산이 첫 번째, 두 번째 많아요. 지금은 일본은 은 생산이 이제 많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당시 은을 많이 생산하게 된 배경에는 말이죠. 은광을 새로 발견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은의 재련 기술 있잖아요. 은의 재련 기술을 습득했다고 하는 은의 재련 기술은 조선이 발명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거는 소위 회치법이라 해가지고 이 회라는 거 있어요. 이 재라는 거거든요. 또는 이 회치법이라는 은 재련 기술을 조선 상인들이 조선에서 어떤 거냐면 은광석 있잖아요. 은광석을 냄비라든지 이 솥단지에 넣고서 재를 같이 넣고서 가열을 시키면 거기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은만 남게 돼 있어요. 수은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가고 정제된 은만 남는 그러한 기술을 조선이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일본 상인들이 몰래 빼가요. 빼가서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은 생산이 많아요. 은은 당시 중국에서는 은이 화폐, 조세 납부의 중요한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 수요가 많잖아요. 조선 상인들은 통신사로 간다든지 또는 동네에서 스시마 상인과 무역을 할 때 중국에서 사온 명주실 또 비단, 조선산 인삼 이런 것들을 팔면 일본 상인들은 그 대신에 고도의 순도가 있는 은이 있잖아요. 그걸 일본에서는 특별히 조선 상인을 위해서 만든 은에서 보통 마체은 같은 걸 많이 썼지만 특별히 만든 은 중에 이 견설은이라고 있어요. 그 개 혀 입바닥처럼 생긴 은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은을 조선 상인에게 그런 조선 상인은 그 은을 받아가지고 다시 조선 인삼과 더불어 중국 상인한테 넘기면 중국 상인들은 비단과 명주실을 그러면 그걸 다시 일본 상인에 넘기고 이와 같은 중개무역이 있어가지고 1600년대 중반부터 해서 170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조선이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막 그 사치풍조가 유행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료상에 많이 나왔다. 일본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인 명주실을 가지고 교토에 니시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늘날도 니시진 여러분 교토에 가면은 비단 짜는 걸 직접 시연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비단을 짜고 있다. 그리고 그 짜서 비단으로 기모노, 일본 여인들이 입는 왜 화려한 문양의 옷 있잖아요. 그 기모노를 그 기모노를 가지고 장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동경에 가면 긴자라고 하는 곳이 있죠. 긴자, 가장 번화한 곳이죠. 그 긴자에는 은을 가공하는 점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든 은화가 있고
긴자에는 조선산 인삼을 취급하는 특판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도 알타가 거의 죽는 사람도 조선산 인삼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특효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팔리는 물자들이 에도와 교토와 부산과 한성 그리고 북경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교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실버로드, 인삼로드 또는 실크로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무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역도 1700년대 중반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점차 쇠퇴하게 돼요.